나오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죠. 여기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도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하는 사람도 더 있다라는 겁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도 글쎄 나갈까 말까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장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우려가 있다. 행정공백 어떡하지? 휴가 내고 대선판에 뛰어든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경선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기간입니다. 특히 지금 본 경선 하기 전에 예비 경선으로 통해 가지고 사실상 2명 내지 4명으로 그냥 추려지는 시간은 2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길게는 2주도 가고 이번 2월 달 실질적으로 하루 더 쉬어가지고 10일 가까이 우리가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회사가 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나와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본다면 흥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과 희화화의 줄타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흥행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선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남는 것은 감정의 골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골과 갈등들이 과연 이 짧은 대선 기간 속에서 국민의힘이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특히나 그 경선 과정에는 분명히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간의 감정의 골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 5월 3일에 최종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역순으로 보면 14, 15일 당장 다음 주 월화예요. 월화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1차 컷오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차 컷오프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후보 등록 공고 그리고 컷오프 일정 방식을 최종 발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5월 3일 에는 후보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정말 없죠. 정말 없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후보들 나는 좀 알려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순신 동상 앞 국회 분수대 대권 메시지 지금 극대화하고 있다. 김문수, 네, 유정복, 이철우 지금 너도 나도 다 지금 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장소가 저마다 다릅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한 후보, 흠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저 유정복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살짝 영상으로 보셨죠. 지금 후보들이 너도 나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 밖의 인물, 국무위원으로 국회 밖에서 더 많이 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지금 국회 소통관에 와서 이 기자회견을 했죠.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 안에 있는 메가더 동상 앞에서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이 구미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할 예정이죠. 14일 날 한다라고 하는데 대합빌딩에서 한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 분수대 앞에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뭔가 약자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어딘가 뭐 쪽방촌이든 어디든 이런 데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저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다 장소가 다 다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축구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네. 메시가 아무리 혼자 잘 해도 네. 11명이 팀워크를 짜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11명 팀워크가 있는 팀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네. 공은 둥글고 축구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실제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후명 아닙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사실상 정해진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에서 12개 광역단체를 사실상 석권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단체장들이 같이 오고 또 중앙의 정치인들이 같이 팀워크를 짜서 백가쟁명을 하면은 그 속에서 정말 창발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있는 지금 대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양수 겸장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의 캠페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에 맞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과 전국에 있는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종래에는 결국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 이렇게 팀워크로 메시든 아니면 호날두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명의 어떤 단독 선수와 팀워크로 나가게 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아하. 선거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사실 호날두도 있고 메시도 있고 다 있어서 한 팀으로 움직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걸 6월 3일 대선만 볼 게 아니라 그다음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쭉 붐업해서 갈 수 있는 큰 그림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후보별로 저마다 지금 다르죠. 그만큼 나는 이런 색깔이에요. 내 색깔은 이거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근데 출마 선언하는 장소만 문제는 아니다. 선언은 하루면 끝나는 거죠. 이 선언이 아니라 눈에 띄는 캠프 이름들이 또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캠프 장명 경쟁도 지금 후끈후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캠프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캠프의 이름을 짓죠. 근데 이 이름이 좀 독특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캠프는 무대홍이에요. 왜?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야. 그래서 무대홍 캠프라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문수대통, 김문수 승리 캠프, 문수대통 캠프다라는 거. 유정복 시장은 뜻밖의 승리 캠프입니다. 네. 뜻밖의 승리를 일궈내겠다라는 뜻. 이철호 지사는 기적 캠프예요. 기적을 일궈내 보겠다. 근데 이게 최 변호사님. 아까 저희 장소를 봤습니다. 사실 장소보다도 캠프 이름이 약간 사실 내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라는 느낌이 좀 드는 이런 제목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런 네. 것을 스스로 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승리가 아니고 뜻밖의 승리여야 되고 참 기적은 일어나기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그 탄핵 전국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은 둥글고 우리 골프에서도 장갑 벗어봐야 된다라고 하듯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또 특히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수 대통 입에 좀 착 감기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뭐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운수 대통한다라고 해서 아마 나름대로 캠프의 어떤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님 아직도 대구시장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다라고 해서 이것도 젊은 층 예전에 이제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방송에서 했던 그것을 젊은 사람들 그 감각에 맞췄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존에 상당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졌고 대선에 나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짓는데도 남다른 어떤 그 귀에 착착 감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런 지금 캠프 이름 짓는 데서도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캠프 이름도 그렇고요. 출마 선언하는 장소도 그렇고 후보 한 명 한 명이 후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나도 있어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취지의 지금 굉장히 나름 묘안의 묘안을 짜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 텐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20명에 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 경선 20용 꿈틀. 네. 지금 두 자릿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자릿수가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흥행과 희화화 줄타기 중이다. 장 변호사님. 네. 흥행과 희화화.
경계선은 뭘까요? 글쎄요, 사실 뭐 흥행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벤션 효과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의 대선이 아니라 조기 대선입니다. 네. 게다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도 길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2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나와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본다면 흥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흥행과 희화화의 줄타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흥행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선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남는 것은 감정의 골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골과 갈등들이 과연 이 짧은 대선 기간 속에서 국민의힘이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특히나 그 경선 과정에는 분명히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간의 감정의 골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갈등들을 봉합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 경선의 양태 자체가 굉장히 갈등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컨벤션이 될지 아니면 갈등이 돼서 추후 이 상흔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20명이나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20명의 면면을 보니까 유독 지자체장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같이 좀 볼까요? 네. 이번에 지금 이 현재 나오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이초로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죠. 여기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도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하는 사람도 더 있다라는 겁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도 글쎄 나갈까 말까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장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우려가 있다. 행정공백 어떡하지? 휴가 내고 대선판에 뛰어든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프레임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번 대선은 초단기 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 기간입니다. 특히 지금 그 본 경선 하기 전에 예비 경선으로 통해 가지고 사실상 2명 내지 4명으로 그냥 추려지는 시간은 2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길게는 2주도 가고 이번 2월 달 실질적으로 하루 더 쉬어가지고 10일 가까이 우리가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회사가 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리더를 뽑는 이 정도에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지역의 방백들이 한 2주 내지 길어도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을 내는 것은 그 지자체 시민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자체 시민들도 그 정도의 기간은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의 기간은 이해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보들은 사실 결국 유권자, 이 투표하는 투표권자의 이 판단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사안인 거겠죠.